잘퀴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3월 9일입니다. 이곳 강원도는 아직도 겨울이에요. 밤만 되면 겨울입니다. 그래도 벌써 나뭇가지에는 이게 멍울이라 그러네. 꽃멍울이가 아주 작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전과 다르게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요. 저 역시 기분이 좋고 안심은 되지만 이것이요. 고3은 뭐 계속 간다고 치더라도 저학년으로 갈수록 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자꾸 리듬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는데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운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시간 단위로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기억에 효과적으로 오래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아이에게 실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라는 건 자유분방하고 또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재밌고요. 사실 공부는 재미가 없죠. 요즘 아이들에겐 공부 빼놓고는 다 재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한다고 사교육에도 의존하고요. 많은 시간을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때로는 뒤통수를 한번 크게 맞는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을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거 이제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요, 동창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적게는 20년, 30년 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고 얼굴 보면 모르죠. 그렇게 만났을 때는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보고 큰 그 친구 사이라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요. 잘 못 느끼지만은 한동안 안 봤던 친구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오랜만에 보니까요. 상대방이 늙었다는 데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데서 크게 충격을 받죠. 그러고는 이제 서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내가 초등학교 때 동창이라면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억이 나는 것이 나한테는 상당히 충격이 왔던 장면이라든가 인상이 깊었다든가 이런 몇몇 장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 옛날에 이랬지? 그러면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주관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눈을 딱 뜨고 어떤 장면을 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의 모든 눈 뜨고 경험한 것은 다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은요, 그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새로운 배우는 걸로 채워놓고 그 전에 배운 걸 다 밀어내는 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웨어 같이
어느 한쪽엔 다 기억이 돼 있어요. 어느 한쪽에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멀어져서 나한테 좀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인상적인 걸로 기억이 채워지게 되면요, 이건 저편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것이 떠오른답니다. 마치 동창을 만났을 땐 내가 기억을 못했던 그 장면을 동창이 이렇게 되풀이해 줬을 땐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나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나오는 애들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물론 머리가 좋으면은 그것이 좋은 성적으로 되겠지만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공부하는 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고, 복습을 하고, 평상시에 늘 그것을 생각했던 아이들이 결국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 종례 시간이 딱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싹 반납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애들은 그닥 좋은 성적을 못 올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저희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딘가 좀 띨띨해 보이고,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시험 점수는 좋아요. 그것이요, 이게 세분화돼서 이렇게 속속들이 파보면 이렇게 돼요. 그 아이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생각을 한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놀고 스마트폰을 보고 즐기고 하겠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아주 오랜 옛날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 그러면요,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때가 되면은 그 장면이 떠오르고 해가지고 자꾸 복습이 되니까 금방금방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한편에 저쪽에 밀려가 있으면 그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연결고리가 돼서 끄집어낼 때만 그게 떠오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서 최근에 요즘 애들의 특징은 옛날 애들에 비해서 아는 문제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는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학습량은 예전 애들보다 더 많아요. 그 학습량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하는 그 교과 과정 내용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학습이라고 보면요, 공부보다는 폰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그걸 봐요. 요즘 전에는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없었지만요, 최근 개학을 한 다음부터 때가 되면은 우르르르 몰려와요.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요. 얼마나 재밌길래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했던 거는 이미 저편으로 살살 밀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게 되겠죠. 이 상태로 이제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 틈틈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익힌 그 공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른 다음에 틀린 문제 이거 왜 틀렸니? 이러면 아차 이래요. 아, 전에 배운 거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때 바로바로 떠올리려면 이 공부했던 내용이 최우선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래도록 기억이 나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데요. 요즘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 아이들이 엄마 보고 뭐 나 학원 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 게임 30분 이러면 웬만한 부모님들이 그래 이렇게 하지 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공부 안 시키는 게 나아요. 그게 싹 밀려나서 아예 없어지면 새로 배우면 되는데요. 이것이 그 기억의 저편에 있다가 책을 보았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번에 배웠던 거네 이러고 그냥 별 충격 없이 자꾸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풀 땐 제대로 조건대로 맞춰서 그 제대로 딱딱 떠올려서 그 문제풀이에 맞게 기억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데는 무리가 있더라.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요, 우리가 전에는 이게 2G폰일 때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스마트폰은 더하죠. 2G폰 해봐야 문짝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는데 스마트폰은 더 무섭죠. 그래서 이걸 적당히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방과 후에 집에 와서 돌아와서 공부를 또 해야 된다. 이럴 때는요. 스마트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잠자는 시간 뭐 1시고 12시가 넘어서 아이들이 잠을 잔다 이럴 때도요. 아이가 다시는 스마트폰을 자기 손에 못 가지고 간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부모님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요. 그 정도 가지고는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어머니가 언제쯤 자리를 비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이럴 때요. 문득 그것이 기억을 잘라낸답니다. 그쪽을 호시탐탐 노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이가 공부한 만큼 점수로 환산돼서 나오게 하려면요. 공부할 때만큼은 그것을 격리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또 개학을 하다 보니까요.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됐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어찌 됐거나 마스크를 쓰더라도 학교 가는 게 더 즐겁죠. 그리고 어차피 가면은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제재를 가한다 그래도 폐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폐활량이 많이 이렇게 숨쉬는 게 많아지면은 산소 호흡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는 몸에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개학 첫날부터 아이들은 거의 녹초가 돼서 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첫날부터 리듬이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잘 챙겨야 되는데요.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이럴 때는요. 뭐 샤워를 시킨다거나 30분씩 잠을 재운다거나 이렇게 해놓고 다시 공부를 시키는 게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제 좀 그런 걸 덜 해도 되겠지만은요. 일단 학교 생활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일단 차단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뭐 고전적인 방법이지만요. 뭐 예습 철저히 하고 복습 철저히 하고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습 복습 미처 학교 공부 따로 또 사교육 따로 가면 또 새로 또 뭐 하고 뭐 아이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론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게 아니라 서로 레벨이 달라요. 차원도 다르고요.
이런 데서 학교 생활에서 학원 생활에서 또 집으로 와서 집에서 하는 공부 이런 환경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이 심리적으로 지치고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은요. 우리 아이가 좀 사춘기를 겪나 봐요. 이러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상담 받다 보면요. 그런데요. 그 공부에 올인을 하게 되면 사춘기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풍족한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그냥 밀어붙이셔야 돼요. 아이 편히 봐주고 뭐 이러면은 자꾸 요즘같이 이렇게 학교도 가고 또 쉬었다 가고 이런 환경에서는요, 부모님이 중심을 잡고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리듬으로 이끌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아이들을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집중력을 깨는 거는 최대한대로 방지를 해야죠. 거기에 일단 그 1차 목표를 두고요. 스마트폰 관리 잘 하시고요. 뭐 그거보다 더 심한 건 게임이 되겠죠. 컴퓨터 게임 같은 거요. 참 어려운 그 과제인데요. 그래도 거기서 이기셔야 되거든요. 저도요. 그 폰하고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가 밥 먹고 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요즘 참 어렵거든요. 지금 세대들은 더 어렵습니다. 벌써 그 출산율이 40만이 깨졌어요.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깨진 것만큼 뭐 외국인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것도 방법은 되겠지만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그 최소한도 내 자식만큼은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학생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배울 학자거든요. 그 시절에는 뭐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기억이 오래 가게 하려면요. 그 아이 머릿속에서 우선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부 외의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차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힘드시더라도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요.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성장할수록 그걸 뒤늦게 차단하는 건 어려워요. 이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아직 희망이 크기 때문에요. 그 정도는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에 이 폰 때문에 문제를 겪는 일이 없게끔 아이들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걱정하다 보면요. 목도 많이 맥힙니다. 제 스스로가요. 그래서 많지도 않은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영어 강사님들이 영어에 돈 처바르지 말라. 맞는 얘기거든요. 아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되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많이 만들어 주시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일주일 내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공부의 리듬을 깨거나 또 무슨 공부 외에 물론 뭐 피아노니 무슨 예능도 좋지요. 그런 거 한다고 리듬을 깨면 이게 회복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시 원위치로 가기에. 그러다 보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돼요. 자, 공부를 계속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가 책을 보고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자기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스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안 한 애들은 더 하기 싫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다른 그 예체능 같은 것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과 과정은 100%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며칠 만에 또 그 영상을 찍다 보니 또 약간 기침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요. 요즘 기침하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그 크게 예전에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아이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아이들 그 얼굴에 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요. 또 환경에 커다란 변화죠. 여기에 잘 적응을 하려면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뭐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하다 보면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마스크 때문에 공부 안 되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집중, 첫째도 집중, 둘째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들이 좀 마련해 주십사. 집에 오면은요, 모든 그 아이의 집중력을 깰 수 있는 거는 다 차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형제가 뭐 2명, 3명 되면은 큰 애는 밑에 애들 때문에 잘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또 도서관으로 또 가기도 하고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이가 2명, 3명만 돼도요. 그렇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힘드시겠지만은 이 난국을 극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요.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 꼭 그 복습은 철저하게 시켜달라. 물론 예습을 해서 가는 거는요. 일단 학교에 가는 기분이 나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했으니까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갔다 오면은 그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고 복습을 시켜줘야 그것이 오래 가고요. 그것이 시험 점수로 연결될 때 아이들은 점점 공부에 더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태어난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일반적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관리를 해주면요. 진짜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그 공부를 살펴본다는 게요.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그것이 아이의 점수로 하나둘 연결되고 아이가 그 성과로 나타나고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그의 힘든 걸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날 때는 참 부모님들이 힘드시겠어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해야 돼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커다란 실력으로 나와서 좋은 점수로 나올 때까지 일단은 있는 힘을 다해서 힘드시겠지만은 이끌어 달라. 진짜 보람차거든요. 그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현실, 지금 이 순간이 힘드시더라도 또 부모님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좀 자제를 하시고 아이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